안녕하세요. 연예인 김대장입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동호회에 가면 꼭 있는 라이더 유형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부를 안 보신 분들은 아래의 댓글 링크를 클릭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동호회 트라이앵글 스티어링.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각관계죠. 남녀가 모이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인데요. 소개해드릴 인물 3명으로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3명이 각각 다른 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철이입니다. 민철이는 32살 제약회사 영업직을 다니고 있습니다. 무조건이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연봉에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많은 인물입니다. 그는 엑스라이더스 동호회에 들어온 지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민철이는 MT09 트레이서를 타는데 상당히 예의가 바르고 동호회 회원들과 트러블이 없으며 탑박스에 항상 포카리캔 6개와 물티슈, 보조 배터리, 그리고 펑크 수리 키트 등을 들고 다닙니다. 이 포카리를 이용하여 투어 도중 동호회 형들에게 좋은 이미지와 점수를 따는 목적성도 있지만 그의 진정한 목적은 몇 안 되는 여성 라이더들을 챙기는 오빠 같은 든든한 모습을 어필하기 위함입니다. 포카리는 절대로 호불호가 없는 빠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이온 음료이죠. 민철이가 포카리에 집중하는 이유는 언젠가 그에게 빠져드는 포카리걸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부터 민철이의 별명은 포카민철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민철이는 며칠 전에 새벽 1시에 단톡에서 회원 중에 누군가가 투어 중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고 급히 달려가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형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민철이만 찾죠. 정비 지식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바이크 경력도 많으며 지식도 많고 무엇보다 일부에서 나왔던 질문충들의 대답을 전부 다 답변해주는 대인배 같은 성격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는 영호인데요. 영호 이 친구는 27살 백수입니다. 며칠 전까지 동탄 신도시 XX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쉬고 있는 백수입니다. 그 당시 아는 친구 따라서 공장에서 잠깐 일한다는 게 2년차 그의 연봉은 또래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였으나 이 친구는 돈이 생기면 친구들에게 의리를 지키고 사주기 바쁜 친구입니다. 원래는 경기도 사람이지만 서울에서 자취를 하기 시작합니다. CBR 125를 타다가 이번에 신한 마이카로 MT07을 중고로 구매한 친구예요. 장비는 항상 코미네 메시 자켓을 입고 캡틴 아메리카 풀페이스에 나이키 에어맥스 95를 신고 다닙니다. 키도 180의 큰 편이며 코미네 빨간 자켓에 매치한 연청 바지는 무조건이고 바이크에 탑승 시 항상 발목이 보이는 편입니다. 발목에 디테일한 검은 때 자국이 항상 있죠. 다리가 길어서인지 발목 영호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얼굴도 하얗고 잘생겼는데 웃음이 많으며 어딘가 부족해 보입니다. 장난기가 많아서 가끔은 형들한테 선을 넘을 정도로 예의가 없지만 이 친구가 항상 벙을 자주 치고 동호회 내에서도 열심히 대화도 자주 하고 벙에서는 밤새도록 의리를 지키는 친구입니다. 투어를 한번 나가면 월미도에서 북악, 양반장까지 하루에 찍었으니까요. 영호는 담배를 피우지만 술은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자친구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이제 본인이 꾸미고 다니는 걸 잘 못하는 편입니다. 영호의 원룸에는 왕자 행거에 무심히 걸려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 항상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고 이상하게 모니터는 32인치 게이밍 모니터와 기계식 키보드, 정신없는 LED가 돌아가는 컴퓨터 본체 소리만이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영호는 옷을 사지 않습니다. 생전 왁스 한번 발라본 적이 없는 친구죠. 방바닥 한켠에는 옥션에서 최저가로 구매한 캡틴 아메리카 헬멧과 아령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영호는 단톡에서 대화가 가장 많은 친구입니다. 아침 인사부터 본인이 먹었던 삼시세끼를 전부 동호회에 공유하고 반응을 살피고는 하는 친구입니다. 그의 식사는 불규칙적이며 거의 대부분 배달 음식이거나 잠수교에서 먹는 핫바와 라면이 자주 올라옵니다. 그리고 동호회 내에서도 형들보다 상당히 드립이 뛰어나서 인기가 많습니다.
문제는 수연인데요. 문제의 수연인데요. 수연이 이 친구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수연이 나이는 29살입니다. 내년에 곧 30이죠. 그의 직업은 미용사입니다. 수연이는 늘 속을 알 수 없는 친구예요. 올해 입문을 했고 MXX를 구매하고 방에 들어온 친구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무릎 보호대, AGV 헬멧, 그리고 염색, 노란머리, 무조건이죠. 그리고 손목에 레터링 무신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는 아무도 몰라요. 본인이 얘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수연이는 MXX를 타다가 이소를 너무 따고 싶어하는 친구입니다. 수연이는 발인이이며 코너도 잘 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누군가가 같이 있어줘야 되죠. 이 친구는 집에도 혼자 못 가요. 집이 여의도인데 건대 사는 민철이나 영호가 항상 데려다 줍니다. 절대로 누군가가 같이 가져야 돼요. 되게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철이와 영호는 어떻게 보면 수연이 때문에 친해질 수밖에 없는 사이이자 무의식의 라이벌 관계를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수연이는 그걸 알면서도 눈치를 못 채는 척합니다. 그의 눈웃음은 치명적인데요. 동호회의 모든 오빠들에게 애교 섞인 말투로 본인의 라이딩 경험을 공유합니다. 후드티를 좋아하며 수연이가 벙을 나오는 날에는 참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항상 본인 집 앞에 영호와 민철이가 대기하고 있고 투어 복귀할 때쯤이면 집 앞 GS25시 편의점 의자가 단골 자리가 되어 있었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영호가 벙을 쳤습니다. 벙을 치는 시기는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치고 싶을 때 치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불금이나 불토에 벙을 칩니다. 오후 7시에 벙을 쳤고 그날따라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호는 절대 개의치 않습니다. 결국에 가 있으면 한두 명씩 모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속으로는 수연이가 맞았으면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제 들어온 회원 중에 한 분이 저 가도 되나요? 라고 답장을 합니다. 그 친구는 25살 코멧 250 타는 친구인 것 같아요. 영호는 왠지 이 친구와 둘이서 가는 투어는 별로 내키지 않았나 봅니다. 이럴 경우엔 자기가 벙을 쳐놓고 잠수를 탑니다. 또 단톡방 형들한테 욕을 오지게 먹습니다. 이때 방장이 영호한테 자꾸 주의를 줍니다. 너가 벙을 쳤으면 책임지고 인원을 통솔하라고 형이 몇 번을 얘기하냐. 방장은 영호보다 2살이 많은 29살입니다. 수연이와 동갑이죠. 어느덧 10시가 넘고 수연이가 한 장의 사진을 딱 보내요. 오늘 반바리하기 날씨 너무 좋네요. 그걸 본 영호가 바로 답장을 합니다. 수연이 누나 어디세요? 저 지금 부각인데. 누나 지금 바로 갈게요. 누나 누구랑 계세요? 혹시 솔투? 수연이가 한마디 하면 영호는 3마디 이상을 혼자 질문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영호는 집에서 팬티만 입고 누워있는 상황인 거죠. 오케이 하면 바로 나갈 생각으로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영호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갑자기 새로 벙을 치기 시작합니다. 양만장 12시 모입니다. 발이 가실 분. 다시 새로운 벙을 치죠. 이때 수연이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영호야, 양만장 12시? 언제까지 있을 거야? 누나 세차하고 있는데 지금. 천천히 오세요 누나.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다른 형들은 기다린다는 말 하지 않는데 수연이가 말하면 기다린다고 하는 영호의 모습이 다른 회원들은 속으로 짜증이 날 겁니다. 애초에 영호가 벙을 쳤을 때는 아무도 안 나오더니 수연이가 나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6명 10명이 단톡방 회원들의 반응이 뜨거워집니다. 양만장 고고? 수연아 오빠 지금 수지 맥날인데 양만장 도착해서 연락할게. 수연이도 오나? 양만장 급땡기네. 올 수연이 웬일로? 주식도 기대감에 오른다고 분명 영호와 수연이의 대화에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갑니다. 벙은 영호가 쳤지만 회원들은 수연이 이름을 더 많이 부르게 돼요. 마치 수연이가 벙을 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에요. 이방 검색어에서 회원들이 가장 많이 쳤던 단어는 수연아, 수연님이었죠. 여기서 근데 수연이가 끝까지 참석을 누르지 않아요. 한참을 대답 없던 수연이가 30분이 지나고 답장을 합니다. 영호야 미안한데 나 양만장 못 갈 듯. 세차해서 벌레 많을까봐 오늘 그냥 복귀할게. 또 단톡방이 활발해집니다. 분명히 수연이는 안 온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차 3차 똑같은 재질문이 이어지죠. 수연아 어디 세차장이야? 오빠가 같이 가줄게. 수연이 왜 안 옴? 헐. 수연이 집감? 너네 집 GS 편의점에서 모일까? 갑자기 6명 10명이었던 인원이 2명 3명으로 떨어집니다. 순식간에 주가가 폭락한 거예요.
이 순간에 영호도 적지 않게 당황을 하게 되고 양망장을 가고 싶었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영호는 이때 급히 행선지를 잠수교로 변경을 하는데요. 일단 안 간다고는 할 수 없으니 잠수교로 바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영호랑 제일 친한 민철이 형이 아까 오후 4시부터 회사일 핑계로 연락이 잘 안 됩니다. 민철이 형 오늘 잠수교 벙쳤는데 왜 안 와? 나 지금 집이야. 피곤해서. 어? 아까 형네 집 앞에 갔다 왔는데 바이크가 없던데? 나 잠깐 바이크 타고 담배 사러 편의점 나왔어. 그래? 알겠어. 다음에 봐. 영호는 민철이 형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서운함은 있지만 그 형의 평소의 행실이나 동호회 내에서 가장 믿음직한 형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민철이는 영호가 신경 쓰였는지 본인 바이크 사진과 사이드백에 올려져 있는 캔커피 사진을 보내죠. 영호야, 내일 봐. 형 피곤하다. 영호는 그렇게 잠수교에서 형들과 셋이서 즐겁게 수다를 떨다가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자려고 누워서 핸드폰을 보다가 몇 시간 전 민철이 형이 보낸 사진을 보고 영호는 뒤늦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민철이 형의 체인이 오늘따라 반짝거렸다는 사실을요.